가사 사건 중에 제일 많은 것은 이혼이고 그 다음은 상속사건이겠지요. 상속사건은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재산 분할이 있고 민사법원에서 하는 유류분 사건이 있습니다. 흔하게 있지는 않으나 민사법원에서 하는 상속회복 청구 사건과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분 상당가액 청구도 상속에 관한 사건이긴 해요. 이혼과 상속사건을 제외하고 자주 있는 것은 친생자 관계 부존재, 존재 확인 청구 사건입니다. 사실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면 하면 단독판사의 담당 사건인 친생자 관계 부존재 사건을 해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단독판사로 2년, 부정판사로 5년을 있었고 그 외에도 원주지원에 있을 때도 가사 단독을 해보았으니 친생자 사건도 많이 해보았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친생자 관계 부존재는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하여 당사자 간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비롯한 친자 확인 소송은 인정될 경우 법적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하여 친족관계 및 상속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법원에서도 요건을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어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원고 적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 소송을 통해서 특정한 권리를 얻게 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이 상속이나 부양 등에 관한 자신의 권리와 의무, 법적 지위에 구체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과거에는 남자가 바람을 피워 밖에서 아이를 낳으며 부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데 자신의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엄청 물어주어야 하겠지만 반세기 전만 해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다면 오빠 내외가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관계 등록부와 실제 혈연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잘못된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음 쇼츠에서 뵐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1.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 즉 피고로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신고한 경우 그것을 바로 잡으려면 가족관계 등록부상 모나 자가, 자나 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지요. 2.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친생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을 모두 상대방으로 합니다. 위 예에서 모를 갑, 밖에서 나온 자녀를 을, 실제 자녀를 병이라고 하면 병이 갑과 을을 피고로 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3.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피고가 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다음 쇼츠에서 제척기간 피해가기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예가 있어요. 모를 갑, 밖에서 나온 자녀를 을, 실제 자녀를 병이라고 해요.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부존재함을 청구해야 하잖아요. 갑이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가 10년이 되었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갑이 사망해서 결국은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해요. 그런데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결국 을은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제척기간 때문에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쇼츠에서 그 해답을 드릴게요. 제가 집필한 가사 실무 제요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